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이던 70대 농장주가 소에 받쳐 숨졌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45분쯤 임실군 오수면의 한 축사 안에서 농장주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씨를 남원의료원에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축사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확인 결과 A씨가 소에 여러 차례 들이받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5분쯤 남원시 주생면의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도로 옆 도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됐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과 나눠 세우려는 정부 구상에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은 서울 신축이 추진 중인 국립중앙의료원까지 남원으로 옮겨 교육과 수련, 연구와 정책 기능을 한데 모은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동향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원과 장수,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국립의전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린 7월 의정 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이 아닌 남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도 최근 청와대를 찾아 김경자 사회수석과 면담을 갖고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팀장이라 생각하고 뛰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달려가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양충모 남원시장 역시 지난 31일 SNS에 국회를 긴급히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전북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을 만나 남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 의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국가적 과제라며 10번, 20번이라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시장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연가를 낸 가운데 부시장이 복지부를 찾아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복지부 확인 결과 중앙과 지방 캠퍼스 이원안은 지난해 12월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미 나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남원 캠퍼스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면서 이원화 근거와 결정 절차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을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1차 공모에서 도내 8개 시군 17개 마을이 선정됐고 완주어두 외목마을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건을 채운 뒤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력 개통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배전망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지원 등 후속 대책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 2차 공모에는 12개 시군 74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2030년까지 500개 마을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국이 정무라인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도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박승대 정무수석과 이정린 정책협력관, 백영규 정무보좌관 등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새 참모진은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대외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임용장 수여식에서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정읍역에 KTX가 더 자주 서고 배차 간격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은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공개하며 9월 1일부터 KTX와 SRT 통합 운행이 시행되면서 정읍역 상하행 열차가 늘고 시간대별로 촘촘히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긴 배차 간격과 특정 시간대 공백으로 불편했던 시민들의 이동이 훨씬 편해질 전망입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며 정읍을 찾는 관광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스파링이나 야차롤로 불리는 학교 폭력이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격투를 벌이면 학교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2명이 마주서서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이른바 스파링이나 야차룰로 불리는 격투가 최근 학생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학교 폭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시작했다면 학교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호장구도 없이 정말 그냥 룰 없이 그냥 하다 보니 그 파손, 아이들이 외상으로 입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로 인한 그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은 모르고 있고 그냥 장난이다라고 하고 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이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 책임은 물론 학교 폭력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폭력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 역시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파링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복싱과 같은 스포츠 시합은 선수들이 장시간 동안 이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신체에 대한 이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합 현장에는 링 닥터가 있고 철저한 안전장치가 이제 마련된 속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훈련 교육 없이 하는 것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버리고 학교와 가정에서 스파링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충청군의회가 지난 31일 제304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열흘 동안 이어진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12건을 포함해 모두 1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2차 순창군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기존보다 366억 원 늘어난 6,211억 원 규모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민선국이 군종 슬로건 교체 예산 2억 4천여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고창군에 홀로 거주하는 80대 A씨는 최근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긴급 재난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같은 시간 폭염경보 재난 문자를 받았지만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아무런 알림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씨는 재난 문자를 못 받은 것이 일시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폭염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에서는 정보가 제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대책 비상 2단계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독거노인과 초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재난 정보가 실제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 비상 2단계를 유지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예찰,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폭염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김제시 하동의 한 밭에서 92세 농업인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고,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김제시 청하면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96세 농업인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잇따른 사고는 폭염이 단순한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초고령 농촌 지역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폭염 피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재난정보가 취약계층에 빠짐없이 전달되는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도심 속 시원한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인데요.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로 빛이 솟는 시원한 물줄기 사이로 아이들이 신나게 달려갑니다. 얼굴 가득 튀는 물방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분수를 맞는 아이들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물줄기 사이로 전해지는 시원함에 폭염과 열대야로 지쳤던 일상의 스트레스도 모두 달아납니다. 분수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병아리 물총으로 친구 계속 쏘고 같이 재미있게 장난치는 게 재밌었어요. 시원함을 더해주는 물대포 시설에는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올해는 이용객 편의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늘막과 냉방 쉼터가 추가 설치됐습니다. 매일 1, 3회 이상 전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차광막에 대한 루프 그리고 에어바운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물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폭염을 잊게 만드는 시원한 즐길거리와 꼼꼼한 안전시설까지 더해진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서 오는 8월 17일까지 문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남원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됐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과 나누려는 정부 구상에 정치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는 국립의전원은 물론 서울국립중앙의료원까지 지방으로 함께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단체도 남원 이전을 공식 촉구하며 반쪽짜리 유치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에 나선 박희승 원내부 대표는 국립의전원의 수련 기능과 연구 정책을 서울에 두려는 정부 구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육시설만 지방에 남으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자고 만든 기관이 이름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에는 빅5 병원이 존재하고 빅5 병원의 50% 이상이 지방 환자입니다. 또한 서울에 대형 병원을 짓는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유명 의사들을 다 빨아들이는 지방의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지방에 이미 부지와 병원, 교통망을 갖추고 오랜 기간 준비해온 곳이 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연계해 서울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사실상 남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그런 곳에 함께 두어 교육과 수련, 연구와 정책을 한자리에 묶는다면 국가 공공의료 혁신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남원시의회도 시의원 전원 명의로 건의안을 채택해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 폐교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근거로 이미 부지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다져온 데다 충청과 영호남 일부를 잇는 공공의료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공공의료의 교육, 수련, 연구 정책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하라.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 전북희망나눔재단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도 정부가 애초 약속한 남원 설립과 국가균형 발전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 세우려는 움직임을 두고 반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세우고 서울국립중앙의료원도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역 소식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상에 오른 윤지용 전북도의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남원에 하나로 세우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도 남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윤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전북도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의전원을 수도권과 지방에 나눠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자 도의회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남원시는 이미 예정 부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고 2030년 개교가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원 의료원을 중심으로 교육, 실습, 수련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긴밀히 연계된 통합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한 것은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추진 방향입니다. 도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원시 주생면과 대강면, 보절면에서는 주민 50여 명으로 클린 농촌반을 꾸려 쓰레기 수거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며 영농 폐기물 분리배출 교육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고려와 조선 건국 설화를 품은 임실 성수산. 이곳에 자리한 왕해숲 자연휴양림이 여름 휴가철 가족 비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휠체어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산림 휴양관과 캠핑장, 계곡과 물놀이장에 산림 레포츠 시설까지 갖춰 누구나 머물며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 동안은 잔디광장에서 캠핑과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로컬 캠핑 위크도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집중호우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런 덥고 습한 날씨에는 물이 조금만 오래 고여도 도열병이나 탄저병 같은 농작물 병충해가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폭염 속에서도 기습적인 호우에 대비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데 비가 그친 뒤 48시간 안에 물을 빼고 방제를 서두르는 데서 농사의 성패가 갈린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김제의 한 농콩밭. 비가 잠시 그친 뒤 땅은 드러났지만 잎은 누렇게 변했고 뿌리까지 시들었습니다. 콩알은 곰팡이에 얼룩졌고 쪼그라들거나 썩어버렸습니다. 알맹이가 심으면 다 고사되어 버린 거예요. 말로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확도 없지 전혀. 이거 팔로도 못해 우리가. 장마가 끝난 요즘에도 갑자기 퍼붓는 강한 비가 내리고 덥고 습한 날씨 탓에 농작물 병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침수 뒤 농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둘러 물을 빼는 것입니다. 벼는 잎끝이라도 물 위로 나오도록 서둘러 물꼬를 트고 흙, 앙금과 오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콩과 고추 같은 밭작물도 밭에 물이 고이지 않게 물을 빼 습해를 막고 빨리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가 그친 뒤 48시간은 병균 확산을 막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집중호우 뒤에는 잎과 과실 표면에 수분, 상처, 고온다습한 조건 때문에 병균이 빠르게 침투 증식합니다. 이때 48시간 안에 살균 방제를 하면 감염이 본격화되기 전에 억제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기를 놓치면 병이 퍼져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과수원에서는 상처 입은 과실은 빨리 제거하고 살균제를 뿌려 2차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침수된 농기계나 스마트폰 장비는 추가 고장이나 감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동을 걸거나 전원을 켜지 말고 전문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